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60대이고요. 아들을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대충 내용이 어수선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생전에 제가 글을 써봤어야죠. 그저 고객들 전화번호나 끄적이고 배달 주문 주소나 적어본 게 다인데요. 대충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시어머니 욕이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들이나 시댁 식구들이 갑질했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도 없어서 일단 글로서 제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 아들에 관한 겁니다. 저한테는 제 아들이 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애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면서 살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름 멘탈도 강해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상처도 받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받는 상처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욕심이고 그저 아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나는 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결혼한 후에 바로 가진 제 아들 녀석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눈에 씌어서 남편과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신혼 때도 남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참 정신머리가 없는 여자였나 봅니다. 그때도 연애 결혼이 허다했지만 제가 변변찮았는지 남자들 앞에만 있으면 쑥맥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곤 했으니 연애다운 연애도 못해보고 제 아들 녀석 아빠를 선보고 만나 결혼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땐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길 때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짝사랑을 했던 동네 친구에게 가차없이 코드를 당했었던 것이 큰 트라우마였었나 봅니다. 그 뒤로 소개를 받아서 몇 번의 사람을 만나보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쪼그라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으니 그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을 아들 아빠는 첫 만남 이후에 애프터 신청도 해주고 나름 다정다감했습니다. 제가 거기 싹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당시 제가 참 바보 같고 어리숙해서 후회가 되긴 하지만 어쩌나요? 이미 지난 세월이고 다 제 탓인걸요. 순진했던 어린 시절의 그날을 싹 삭제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그때는 잠깐이었지만 참 행복했었네요. 그래도 모두 다 후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했던 남편에게서 못 느낀 행복감을 제 아들이 채워줬어요. 제 아들은 제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존재도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물론 모든 이 세상 엄마들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저는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남편이란 존재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도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함께한 시간도 별로 없고 추억도 별로 없어서 그저 내 아들의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겐 아무 의미도 없었을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게 의미가 있을 뿐이었던 거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친구가 많아서 모임도 많았습니다.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자꾸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란 걸 긁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불만 있고 싫었지만 남편에게서 속 좁다는 소리는 듣기가 싫어서 한밤중에 들어오거나 아예 새벽에 들어올 때도 일 때문이라는 말에 그냥 그저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핑곗거리일 뿐이란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거였죠. 제가 제 아들 임신을 할 때부터 뭔가 수상하긴 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서 누군가 통화를 오래도록 했어요. 친구라면서요. 자주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주말에도 몸에 향수를 뿌려가며 나가는 봄이 흡사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배불뚝이 아내를 혼자서 내버려두고 딴 여자랑 바람피러 다니다니요. 남편은 딱 잡아뗐어요. 오히려
남편을 의심한다면서 저를 나쁜 년 취급을 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불쾌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냈지만 아들 낳은 후에는 남편이 괜찮아지겠거니 싶었어요. 그때도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가 바람 피는 거냐고 따져 묻자 대번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몇 번을 말을 해?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밖에서 일하느라 친구들 좀 만난 거 온 걸 가지고 바람 폈다고 하냐? 너는 네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살았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친구들은 어떻게 365일 불러내니?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일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너처럼 친구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뭘 알겠어? 남자는 인간관계가 곧 능력이야. 다 일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피곤하니까 저리 가.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나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후엔 더 대놓고 외박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어요. 저는 아들을 낳은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남편과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을 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들만 보면 남편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사이의 일도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잤다면 모두 다 바람을 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남들은 남 얘기를 주전부리처럼 잘 꺼내서 씹어먹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 자존심을 밟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버티고 또 버텼는데 끝내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놔두는 거 나도 이젠 신물이 난다. 이게 다 내 탓이 아닌 건 알지? 그럼 내 탓이란 말이야? 얼척이없고 기가 막혀서 묻는 내 말에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그랬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걸 어떡하냐. 나도 이왕 결혼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랑은 못 살 것 같아. 마치 원인 제공이 제게 다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화가 나고 천불이 났지만 심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차분히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해봐. 내가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왔다 이거네? 그렇지. 나는 그냥 네가 질려. 다른 여자처럼 성질을 내고 다 뒤집었고 좀 그래봐. 숨이 딱 막히네. 이미 저도 남편한테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이젠 그때가 온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가 딴 여자가 생겨서 내가 싫어진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딴 여자를 만난 거였니?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냥 인생 한 번뿐인데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내 마음이 너보다는 다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 더 이상 너한테 숨기면서 만나는 것도 못할 짓이잖아. 너도 뻔히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맨날 둘러대는 것도 못할 짓이고. 너도 나한테 질렸을 테고 이혼하자. 드디어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면 꺼냈지. 남편이 먼저 말하다니. 남편은 무엇이 그렇게도 당당한지 그 태도가 더 우라통이 났습니다.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뱉은 첫 마디가 그랬어요.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제까지 나를 농락하며 노니까 재밌었니? 어디서 갖고 놀아봐. 이혼은 꿈도 못 꿀 거다. 네 몸만 나가.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알다시피 이 집도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있기를 하냐 어쩌냐? 네가 내 아들을 두고 나가라. 엄마랑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우리 복댕이는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네 갈 길을 가.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는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추잡스럽게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보기가 참 안타깝다. 나는 너한테 요만큼도 애정이 없다니까 그러네.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이혼하자, 어? 아들을 두고 가라니 해견 말을 하길래 치가 떨렸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이혼을 못 해준다. 네가 나한테 천금을 준다고 해도 이혼을 못한다. 알았냐? 네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주제에 적어도 내게 미안한 생각은 들어야 정상이 아니냐? 그 말에 열받은 남편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아직도 나한테 정이 붙어있나 보네. 네가 죽어야 이혼을 한다 이거냐?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내가 정을 떼줄 테니까 어디 죽어봐. 이래도 이혼 안 할 거야? 어? 처음엔 저에게 겁만 주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섭게 제 목을 조르더니 쉽게 놔주지 않아서 무서웠습니다. 저를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남자와는 빨리 이혼하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제 목을 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하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을 것이지. 왜 내가 죽인다고 하니까 말을 들어? 이게 다 네 탓이야. 내가 일단 내 짐부터 뺄 테니까 너는 천천히 네 살 길을 찾아서 나가. 저는 너무 모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 방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신이 났는지 짐을 싸며 성월된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가져간 이혼 서류는 어쨌는지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석 달 만에 아들 얼굴을 보러 왔으면서도 제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나요? 밥상 차려바치게. 아들 양육비는 주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제겐 아들이 있었으니 살아갈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남편 까짓거 싸구려 남편 냅다 버리면 그만이고 난 그저 내 아들과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날 것만 같아서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주변에서 걱정하며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힘겨웠어요.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키울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지 어쨌는지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목을 졸라가며 이혼 요구를 하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아예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희한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께 제 아들을 키워달라고 하고선 저를 내쫓을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많이 아끼셨지만 늘 제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너라도 우리 손자를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자식 있는데 별 수 있냐? 이혼하면 뭐하냐? 자식은 하늘이 주신 건데 자식 보고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이혼까지 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싫기도 했고 그저 아들과 둘이 사는 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 편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네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어쩌다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생선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택가 주변에 큰 슈퍼나 마트가 큰 길가 외에는 없어서 조그만 반찬거리를 파는 야채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친정엄마가 직접 키운 각종 야채들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호박, 고추, 시금치, 상추, 오이, 당근이랑 마늘, 미나리 등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저녁거리 반찬을 준비하려고 자주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콩나물도 직접 키워서 팔았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가짓수가 늘게 되니까 생선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생선이 잘 팔리게 되니까 아예 생선만 팔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선장수가 되었네요. 제 아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늘 뿌듯했습니다. 장사를 하느라 세심하게 잘 챙겨주지는 못했어도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잘 키워냈어요. 제겐 오로지 아들 하나뿐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힘을 내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하나뿐인 금쪽이 아들의 길을 죽이기 싫어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아들이 입에 들어간 것은 제일 맛나고 고급인 걸로 먹였고 옷도 신발도 좋은 것만 사서 입히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생선 가게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라도 더 하라고 했어요. 늘 제 아들이 잘 되기만을 빌고 더 빌었습니다. 드디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던지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듯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제게 그런 존재였어요. 행복을 주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생선 가게를 하느라 명품 가방 같은 거 구경도 못하고 삽니다만 제 아들은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고 차려입혔습니다. 제가 돈 번 이유가 무엇인데요? 아들 때문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원룸을 하나 얻어줘서 거기서 아들이 저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금쪽이 아들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이후로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원룸에 늘상 반짝거리를 잔뜩 챙겨서 이고지고 가는 것이 제 즐거움 중에 하나였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요. 엄마, 다 큰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전에 갖다 줬던 반찬도 다 못 먹었어요. 그만 갖다 줘요. 이거 안 먹어도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상당히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2달 동안을 가지 않았는데 아예 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저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못 오게 하다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아들 얼굴 보나요? 제가 아쉽고 궁금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톡으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일부러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젠 엄마 아들 다 컸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다니고 그럴 테니까 제 걱정은 마세요. 다음에 통화해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길게 못해요. 반찬거리 챙겨주려고 아들이 사는 원룸에 가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끊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제가 아들 집에 갔는데 세상에 현관문 비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왕 왔는데 어쩝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또 왔어? 나한테 물어보고 오랬잖아. 혹시나 엄마가 그럴까 봐서 내가 일부러 비번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왕 가져온 반찬 같은 건 문에 두고 그냥 가세요. 내가 없는데 엄마가 와서 이것저것 만지는 거 정말 딱 질색이에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왜 아들 집에 자꾸 오려고 해? 아들은 끝까지 비번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아들 집까지 가서 냉장고도 청소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해주고 어떻게 사나 하고 보고 가고 싶고 아들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괜시리 아들에게 잔소리만 찐탕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를 자책했습니다. 에이그, 주책바가지야. 아들이 오지 말랬는데 꼭 이렇게 와서 잔소리만 얻어듣는지 원. 아들의 원룸 문 앞에다 한가득인 보따리를 놓고 뒤돌아서는데 약간의 서글픔이 밀려오더라고요. 딸이라도 이랬을까? 아니야, 남자애들은 다 이래.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스스로 위로를 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기도 눈치도 보였고요. 이제 다 키웠는데 편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참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축하해요. 동서, 축하라니 무슨 말이야? 상혁이 말이에요. 상혁이가? 왜? 왜 그래요? 상혁이가 결혼한다면서요. 뭐? 상혁이가 결혼한다고? 뭔 소리야? 그러자 동서가 깜짝 놀라며 그랬습니다. 어머, 형님 모르고 있었어요? 설마 지금 일부러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 내가 할 소리네. 상혁이가 장가를 가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그러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했습니다. 진짜예요? 상혁이가 상견례 줬다던데? 그럼 그 자리에 형님이 안 나갔어요? 그 말에 저는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상견례를 해? 상혁이가요. 틀림없이 상견례를 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래?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니 무릎 수술하신 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셨나? 왜 없는 말씀을 하시지? 이상하네. 그래? 어머니가 착각하셨나 보네. 그런데 동서가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형님, 상혁이가 어머니한테도 인사를 왔어요. 그때도 아주버니랑 작은 형님이랑 같이 왔다고 하던데요. 동서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짜야? 난 어머니한테 든 거예요. 그럼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불길한 생각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던 아들이 숨 넘어간 소리로 그랬습니다. 엄마,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야? 이것만 빨리 말해줘. 너 할머니 집에 결혼할 여자 데리고 갔었니? 아, 그거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집에 가서 전화를 드릴게요.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갔어, 안 갔어? 그것만 말해. 그랬더니 아들이 절망적이게도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식하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끊어요. 라고 하며 제 말도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투명이가 취급을 하다니. 그때 어린 아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와서 나도 딴 남자를 만나서 재미나게 한 인생을 살아볼 것을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첩인 그 여자가 내 아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 이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혼자서 키우느라 발버둥을 칠 때 단 한 번도 도와준 것도 없이 그 여자랑 재미나게 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만일에 남편의 첩인 그 여자가 임신이라도 했으면 이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남편과 그냥 그대로 따로 살았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아가며 살았는데요. 내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양육비 한 푼을 못 받았습니다. 주란 말도 안 했어요. 더 억울한 건 키울 때는 내가 다 고생해서 키웠는데 남편과 참년이 내 아들의 부모 노릇을 하는 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낮바닥에 철판을 깔았는지 본처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천불이었는데 자식까지 뺏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나를 지켜보던 동서가 제 손을 잡으며 그랬어요. 형님, 그럼 상혁이가 상견례를 한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상혁이가 상견례에 형님 대신에 작은 형님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가 막혀. 그때부터 멍해져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냥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정처 없이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혹시 아들한테 전화가 올지 몰라서 차분히 집에 가서 아들의 전화를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들의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열이 받은 김에 당장 아들이 산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배를 눌렀더니 어떤 아가씨가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상혁씨, 나가봐. 말을 안 해. 택배겠지. 내가 나가볼게. 라고 하며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혼란을 치더니 이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 아가씨가 물었어요. 상혁씨, 택배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며 현관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엄마,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신경질 나네.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나 모르게 상견례까지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젠 돌아가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래요? 완전히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 열어라. 여기는 내 집이다. 들어가서 왜 나 몰래 할머니한테 네 여친을 인사도 시키고 나 몰래 내 대신에 첩년을 상견례에 들고 갔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겠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냄새 나는 몸으로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 냄새가 난다고 했니? 왜 모른 척 하세요? 엄마한테서 생선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 줄 알기나 해요. 그래서 엄마를 상견례 오라고 말 못한 거예요. 쪽팔리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얼마나 세련된 분인데요. 뭐야? 엄마, 아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돌아가요. 엄마가 당장에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작은 엄마를 엄마 대신에 데리고 가고 싶었겠어요. 빨리 가세요. 엄마가 온 줄 모르니까 빨리 가라고요. 내가 못 살아. 왜 이 밤중에 달려와서 못 살게 하는지. 으이구. 그러면서 저를 반강제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들 원룸에서 나온 아가씨가 제 아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상혁 씨, 무슨 짓이야? 그러자 그 말에 놀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왔어? 어서 들어가. 내가 나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에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분은 누구셔? 이분은 택배 아줌마야. 택배가 잘못 와서 얘기 중이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등짝을 세게 때렸어요. 이 미친놈의 새끼가 뭐 어째? 엄마한테 택배 아줌마? 그러자 그 아가씨가 저를 말리면서 곱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상혁 씨 어머니신가 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제 아들은 참 난감해하는 눈치면서도 에라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내 아들과 결혼까지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아깝기만 했습니다. 나 몰래 상견례를 갔던 것이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한참 잘못 키웠다. 이제 나도 깨달았으니 더 이상 네 탓은 하지 않으마. 대신에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내가 생선 냄새 펄펄 풍기며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네가 장가가면 집 사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망정이지. 큰 실수할 뻔했다. 이 택배 아줌마는 갈 테니까 아쉬울 때 찾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설마 하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톡하게 나올까 싶었는지 끽소리도 없더라고요. 잘못했다며 문자 한마디조차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자식인데요. 이젠 인연을 끊을 수밖에요. 다 키웠으니 자유롭게 보내버려야죠. 그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원룸을 매도하겠다고 했고 그래도 심란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직원들에게도 모처럼 휴가를 주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나 시간이 없나 내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한참 유럽 패키지 여행 중인데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웬일? 엄마, 지금 엄마가 여행을 할 때가 아니야. 빨리 올 수 없어요? 지금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할머니마저 아빠가 쓰러진 것 보고 놀라서 쓰러지셨어. 작은 엄마는 나 몰라라면서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엄마 때문에 나도 파혼당했단 말이야. 입한국 해외 여행 가면 다야. 다들 나만 찾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엄마 때문?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나를 버린 건 너였어. 끊어. 생전 처음 해외여행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런 후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죽을 맛일 게다. 아쉽게 되니까 나를 찾다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아들에게서 딴 곳으로 눈을 돌려보니 세상은 참 아름답더이다. 풀 한 폭이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세상을 너무 좁게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세상은 볼 것도 누릴 것도 엄청 많은데 내가 왜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자식과의 관계도 망치게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자식은 내가 사랑해서 키웠고 행복감을 맛보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젠 일만 해댄 일꾼이 아니라 내 인생도 챙겨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버렸는데 남편이 무슨 소용이며 시어머니가 무슨 소용인가요? 난 그저 홀가분하게 혼자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혼자 잘 살아갈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